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각으로는 지금 월요일 아침 해가 밝았고요. 미국은 아직 일요일 오후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저희가 언제나 금요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날 금요일장에 대한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어닝 시즌이 워낙 산뜻하게 출발을 해주다 보니까 이날도 시장이 좀 힘을 받아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됐는데요. 나름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항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결국 주간 단위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실제로 2주 동안의 흐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주 초반, 중반까지는 약간 흘러내리다가 결국 주 중반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실적이 발표하는 시점부터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3대 지수 그림 보여드리면 세 개 모두 결국은 플러스권으로 진입하면서 일단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요. 금융주라든가 이미소비재, 기술주 등 8개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도 다시 한번 82달러를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 성공했는데요. 이거는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지난주 내내 1.6%까지 갔다가 좀 밀리다가 결국 다시 지난 금요일은 다소 좀 반등하면서 1.57 수준에 끝나면서 금융주의 반등, 특히 금융주는 실적도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반등 흐름에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달러는 지난주 내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요. 일단은 강보합 수준에서 지난 주말에도 일단은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또 하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때는 6만 1,000달러까지 넘었었다가 지금 오늘 현재는 또 5만 8천, 5만 9천 달러인데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말도 많던 그리고 여러 군데서 어떤 제시했던 것이 비트코인의 ETF인데요. 정확하게 보면 비트코인의 ETF 현물 가격은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볼은 BITO가 되겠고요. 운영사는 프로시어즈에서 반영하는 건데 빠르면 오늘 아니면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 아니면 화요일 저녁에 일단은 거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랑 관련주들 주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금요일 날은 올라갔거든요. 금요일 날은 네.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현물도 아니고 선물이라는 점. 특히 이제 현물이라는 것이 거래가 24시간 7일 내내 360일 거래되기 때문에 네. 이걸 현물하기는 딱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물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있기 때문에 이 ETF가 성공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적 시각이 분명히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다만 수급 요인으로 보면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을 위해서도 기본 수량을 갖고 가는 것 분명히 있겠죠.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당장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사상 첫 선물 비트코인 ETF가 이제 출시가 되고 또 거래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후 비트코인과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날 시장을 주도했던 또 다른 섹터는 바로 금융주들이었습니다. 줄줄이 워낙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줬어요. 종목별로 하나씩 흐름 정리해주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금융주부터 해갖고요. 기억하시면 JP모건부터 시작해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지난 금요일까지요. 잇따라서 이제 금융주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건 이번 주, 다음 주에 IT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은 기업들이 발표됐지만 초반에 금융주에 워낙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다소는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던 스트래티스트, 투자 전략가나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다른 쪽에 대한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장밋빛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건 뭐 뚜껑을 더 열려봐야 되겠고요. 일단 팩트 자체 말씀드리면 실적 아주 좋게 났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확인해드리면 지난주 말에 그 골드만삭스가 3.8%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역시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웰스파고는 6.78%가 올라갔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금융주 중에서도 그 대형은행주 중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2.8%가 올라갔습니다. 이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코너 그리고 저희의 그 유튜브 채널인 월가워즈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테마를 엮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가격 저렴한 가격 50달러 이하할 때도 말씀드렸고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미국에서의 어떤 이런 금융시장의 호전
그리고 모기지 시장의 화랑 이런 것들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표성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상 최고가. 물론 정확한 표현은 사상 최고가는 아닙니다. 리만 사태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 사상 최고가를 좀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모여야 되는 것이 섹터 ETF가 있습니다. 심벌을 XLF라고 하는데요. 금융업종도 1.49%가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실적을 등에 업고 워낙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은행주들 흐름 먼저 점검을 해봤어요. 한편 이날 실적도 좋기는 했지만 또 다른 이 경제 지표, 소매 판매 역시도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워낙 컸다 보니까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소매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 0.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됐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웬걸 오히려 0.7%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섹터별로 있고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다는 팩트 자체가 중요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요 자동차 전년 동기를 보면 13.9%나 소매 판매가 늘어났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가격 워낙 많이 인플레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중고차 가격이 특히 많이 올라갔고요. 신차도 많이 올라갔는데 자동차 제외하고는 무려 15.6%나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 희망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BMO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공급망 우려 자체가 소매 판매에 어떤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했고요. 결국은 수요 자체가 여전히 왕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수치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크레딧 카드 사용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리얼 숫자가 되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요 20%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갖고 있는 우리를 보면 우리은행 아니면 신한지주에 여러분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카드 사용액 자체가 되겠는데요. 신용카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에 20%나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분들 보실 만한 것들이 되겠고요. 특히 전월 대비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 전월 대비로도 늘어났고요. 역시 이건 주유소가 제외한 거가 되겠고요. 레스토랑이나 바에서도 2.4%나 다 전월 대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터카드라든가요. 그리고 비자 같은 이런 주식들이 지금 아직 고점 대비 좀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이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다 모아놓은 것이 소비자 관련해서 특히 필수 소비자 중심으로 모아놓은 것이 IYK라는 ETF가 있습니다. 구성 종목들은 P&G라든가 펩시 그리고 담배 회사까지 여러분들 직접 소비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쇼핑량, 소비량에 따른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직접적인 카드 결제사들, 마스터카드, 비자, 그리고 관련된 ETF들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 흐름들도 정리해 볼게요. 이날 웬만한 기술주들이 일단 다 오르기는 했는데 네. 그 안에서 빅테크 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빅테크 주식에 지금 가장 또 선봉에 선 것이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죠. 0.48%가 올라갔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사상 최고가 가격이 지금 1달러가 모자랍니다. 1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기술주라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론 기술주 맞지만 이건 거의 필수 소비자나 마찬가지 네. 생활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 자신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으면 원고를 작성 못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편안한 주식이라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다 유튜브를 갖고 있는 알파벳이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도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0.1%밖에 안 올라갔지만 올라간 폭은요. 다시 사상 최고가 수준에 와 있겠고요. 애플은 이제 아직 거리감이 있지만 애플도 0.75% 반등했습니다. 아마존도 이제 모처럼 많이 올라갔습니다. 3.3%나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고점과의 거리감이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이커머스에 대한 그 거래 잔고가요. 거래 규모가
전월 대비 지금 플러스로 다시 반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넷플릭스가 이번 주에 최대의 관심이죠.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그 내일 밤에, 내일 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모레 새벽에 이제 실적을 발표해도 우리 시각으로 보면요. 0.87% 내려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파이퍼 샌들러나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각각 705달러와 675달러로 올려놨는데 사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이 목표 주가를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한국판에 어찌되었건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히트를 친 것 자체에 대한 이것이 과거 실적에 반영 안 됐지만 향후에 어떤 그 구독자 증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워낙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힘입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실적 장세에 또 한번 힘을 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요일장 하면 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날 주가가 3%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요즘의 월가 투자 의견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8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8일 연속 상승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일 연속 상승하면 이제 과열이라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주주분한테는 과열이라는 게 속상하고 올라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9일까지 올라가면 이제 진짜 과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꾸준히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에 초근접했죠.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843달러가 되겠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이 회사가 지난 2월에 883.09달러 그리고 장중에는 900.40달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거의 근접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요. 제프리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50에서 950달러로 늘려놨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시각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금 자동차가 만들기만 하면 팔려나가는 세상이죠. 올해 이제 100만 대인데 이제 내년에 150만 대 이상으로 지금 만들어낸다는 것이 되겠고요. 다른 지역도 공장을 만들기만 하면 지금 팔려나가는 시장. 모델 Y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살려는 사람이 줄 서 있죠. 지금 주문하면 3월 이후에 제가 주문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나 주문하나. 이런 것들이 어떤 테슬라에 대한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건 이제 말이 되겠고요. 숫자로 이제 이들이 정확하게 찝은 겁니다. 제프리 증권에서요. 5.12달러가 올해의 연간 주당 이익의 전망이었는데 기존의 자기네들의 전망이었는데 5.59달러를 올려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월가의 컨센서스는 5.30달러입니다. 매출은 536억이 기존 전망이었는데 540으로 올려놨고요. 기존 월가의 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들은 반도체 칩에 대한 설계 능력이라든가 단순한 어떤 제조 공정 그리고 어떤 플로를 중심으로 한 제조 능력이 과거의 다른 경쟁, 소위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했던 자동차 회사랑은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하루의 시장 흐름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시장 흐름이 어땠을까요? 네, 주간 단위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모두 1.6에서 2.2%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점 대비를 보면 다우지수는 불과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1%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가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다르죠. S&P 500은 1.8%, 나스닥은 3% 정도 약간 부족합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을 보면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가 3에서 7% 정도가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쉬었던 것이 이제 그 전 주말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그 운항로를 캔슬시키면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결국 주간 단위 거의 7%가 좀 하락했고요. AT&T는 지금 11년 만에 최저 수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으면 뭐합니까? 지금 주가는 1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앞선 코드에 나왔지만 머크 이런 것들이 주가가 재미없었고요. 페이스북도 주간 단위 1.6% 떨어진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주간 단위 흐름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테슬라, 아메리칸 항공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실적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은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이항영의 월가이드 이번 주에는 꼭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도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